국민의힘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의총에서 불만이 되거든 게 뭐냐면 100%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달라.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한테 재신임을 묻는 과정에서 예. 선거 공정성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 일요일 의총 때. 네. 근데 그 얘기가 자주 계속 나오는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죠. 과거에 뭐 김무성 대표 시절 뭐 이렇게 나왔었던 얘기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당 지도부나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낙점을 하거나 이 또 다른 곳이 용산 아닙니까? 용산일 수도 있죠. 왜냐면 그건 뭐 또 다른 곳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당과 정이 공천의 과정에서는 그냥 권력과 사심 있는 권력, 우리가 뭐 서인 동인 세력이 나는 게 아니고 국정을 원활하기 위한 최적의 인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또 다른 데면 세력화도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그렇죠. 아니면 정말 잘 가게 하는 노력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사실 해석이 좀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때 기존에 갖고 있는 그것이 원칙과 공정성과 그다음에 객관적인 그 경쟁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실은 그냥 어떤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 쟤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하나인데 하나만 잘해 그것만 갖고 그래서 우리는 저 하나하나 잘하는 거 갖고 최적화시킬 거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동네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그 하나가 우리는 인식도 못 하겠어. 그거는 대통령만 알고 당 대표만 아는 거야. 그래 버릴 수 있는 그러면 소리가 김기현 있거든요.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 100%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라는 답을 했습니까? 답을 안 하셨고요. 구체적으로 혁신 기구를 발족시키고 혁신의 한 중에 하나로 만들겠다 그런 걸 하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문제점이라는 거 제가 당사자의 구성원으로 문제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시각이 뭐냐면 항상 신중한 모습 그리고 신중하다 못해 너무 천천히 가고 결과가 그런 문제를 제기한 거가 잊어질만 할 때 결과가 약하게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사실은 왜냐하면 방향성을 우리가 놓고 정확하게 봤다면은 실행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바로. 근데 실행을 여러 너무 가지를 천천히 한다. 옳다 그래놓고 맞다 그래놓고 실행을 상당히 느리게 하고 나중에는 그 실행이 그 실행인지 저 실행인지를 잘 모르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인 종합적인 판단이 있고 또 그게 어떤 특정한 몇 명이 의해서 뭔가 왜곡되는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그 당에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런 경선 자체가 사실은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에 현실적인 거죠. 저쪽에는 민주당 쪽에는 소위 얘기해서 뭐 개딸이라는 핵심 지지층 당원들이 있고 국민의힘에도 비록 조직력은 좀 약하지만 이준석 당대표가 많이 모아놨다지만 조직력이 약한 그거 갖고는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당락을 결정 못하지만 경선에서는 그거 갖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이번에 강서 선거 때도 보면은 사실은 그 김진선이라는 분이 상당히 지지 기반을 많이 얻어놨어도 당에서 그러면은 당연히 그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 당내 경선에서 이런 공정성보다 우선 그래야 되냐면 민주당과의 경쟁이 우선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뭐 사실은 그리고 좀 변별력도 좀 약하고요. 뭐 조정훈이나 이용우나 최승재나 뭐 보면은 뭐 비슷비슷하다. 비슷하다. 사실은 그럴 때 놓고 본다면은 어떤 구체적으로 당협위원장을 형식을 안 거치고 뭐 말로만 발표만 안 했어도 어느 정도 사무총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벌써 이러다는 현상들이 그 동네 지역에 있던 시의원, 구의원, 그다음 뭐 우리 당의 소속의 구청장들 이런 부분들은 그게 사실은 또 당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이거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건 지역 구민들 아니면 당내 지역 구민들 속에서도 당내 우리 당 구성원들한테 잘 보이는 것보다 우선적으로는 빨리 아까 얘기한 대로 당심이 어딘지 당심이 어디냐 당심의 핵심이 어디냐 거기 가서 우선적으로 줄에서는 타협을 잘 보지 않으면은 그거보다는 결정되는 요소가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걸해서 항상 갖고 있는 요소가 자신들한테도 엄격하면서도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죠. 내로남불도 되고요. 어떨 때는
100% 오픈 프라이머를 원하다가 예. 또 막상 기득권이 되면은 예. 무슨 오픈 프라이머리야 내가 현역위원인데 네. 뭐 이렇게 될 수. 어. 그게 이제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예. 아니 도대체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할 때 뭐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민주당은 우리보다 더해. 개딸도 야 뭐 이런 모습들. 예. 왜 민주당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거면은 상당히 민주당과의 우월적 걸 갖고 있는 형식도 안 돼 있고 지금 결과도 안 돼 있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극단적인 결과를 만들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스스로 국민들한테 하나하나 설득하고 보여주고 그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만든 공정과 상식, 그다음 당내에 이루어지는 결과로 보여지는 모습 이것이 안 된다면은 네. 총선을 이기는 것이 사실은 이긴다는 게 이상한 결과고요. 예. 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다는 요소가 상당히 이상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당의 체질도 싹 다 바꾸고 보수 정당다운 체질 개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애초에 하려고 했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그 노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당으로 노력을 해야 진짜 보수 정당으로 탈바꿈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으로는 죽도 밥도 안 된다. 저는 총선도 어렵다. 이런 점을 윤석열 해주셨어요. 대통령이 아까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네. 모든 걸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과거랑 국민들이 지금 이번에 특히 0.7%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나쁘게 아니면 결과론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걸 부정적인 생각을 정답으로 만들어내느냐 오답으로 만들어내는 차이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달렸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과거처럼 사실은 전지전능할 수도 없고요. 전지전능할 수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선택과 이것 국민들의 선택을 다 물러놓고 다시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 대의민주주의 그다음에 속한 정당 뭐 나머지들은 그냥 공무원 정치적인 중립을 가진 공무원이라고 치고 네. 뭐 그걸 그렇게 한다고 그걸 추구한다고 치고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양쪽 당의 정관과 이런 것들 추구하는 방향을 설득하면서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네. 그다음에 대통령을 소위 얘기해서 그걸 완지 조선시대 왕처럼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올바른 길을 갖게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국무총리처럼 내일 그만두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엄연히 임기가 보장돼 있고 그렇죠. 그 임기가 보장되지 안 됐을 때 일어나는 불행은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국민들의 불행이었고 정치인들의 불행은 아니었죠. 정치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세습하고 그 자리에서 누릴 거 누리고 여전히 여러 가지 부정적인 국민들의 인식을 많이 심어준 사례가 많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임기를 다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평가를 역사의 평가를 받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대통령 혼자서 할 수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한 과정에 대한 책임은 국민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이고 국민들이 경청하는 모습이 되게 중요한데 과연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먼저 인식 개선을 하고 보여줬느냐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어렵다고 보고요. 이 의총은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은 4시간 반을 했는데 네. 우리의 한계를 나름대로는 진단도 하고 원인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실행 의지와 그다음에 정확한 혁신이라는 게 갑자기 사람을 바꾸거나 당 대표를 바꾸거나가 아니고요. 전체의 모습과 마인드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당정 간에도 삐거덕거릴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뭐 표현 잘못하면 어긋나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당에다가 협력을 안 할 것이고 또 현재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러면 소위 그게 자기 사람 심는 거로 또 요새 용산에서 많이 나온다는데 네, 네. 아무래도 대화를 많이 했다 보니까 생각이 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사람이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결과가 일사불란함인데 왜 우리가 대의를 가자는데 네가 앞에서 걸리적거려. 그러면 이제 걸리적거려. 예. 그러면은 그것이 그 안에서는 올바른 소리지만 국민들이 바라볼 때 그 과정을 이해를 못한다면은 저거는 무슨 공정하지도 않고 그러면 공멸이죠. 그 공멸한다는 것은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거나 그랬을 때 그것이 또 그렇게 뭐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게 과연 결과가 좋을 것이냐? 저는 국민들한테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의원님 저희가 자주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생생한 지금 여당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의총회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들었는데 지금 또 국감을 가셔야 돼서 네. 제가 더 깊게 붙들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조만간 또 모시겠습니다. 저는 뭐 자주 나오시고요. 가깝잖아요. 여기 국회 바로 앞에 저는 뭐, 있으니까요. 예. 오늘 하여튼 나름대로 네. 제가 있는 얘기를 사실은 아까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건 몇 군데는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네. 다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기본적으로 우리 당이 현재 갖고 있는 처해 있는 환경이 사실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많이 바뀌고 또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충성심, 당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하는 과정에서 당의 민주화도 이뤄야 되고 당과 정말 소통도 잘해야 되고 제가 당을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기 위해서 설득은 대결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잘 이야기해서 함께 좋은 길로 나가자는 게 네. 저는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의원님 훌륭하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조만간 또 다시 모셔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아마도 당분간 국민의힘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